유행하는 쇼츠나 이런 걸 보면 뇌가 빨리 퇴행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하에서 기억력 장애가 오는 사람들이 좀 증가되어 있다. 건강한 뇌 기능이 건강한 마음을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울증이겠죠. 보험공단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중독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약물 중독, 이게 문제가 되죠. ADHD는 어린애들에 많이 걸리는 거죠.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최근에 성인 ADHD라고 해서 증가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정신병, 특히 20대, 30대 초반까지 가장 취약한 시기에 걸리는 게 정신병이죠. 그래서 영국의 UK 바이오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의 어떤 분석에 의하면은 65세 이하의 사람들에서 치매가 나오는 경우를 보고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이런 분들이 젊은 치매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보고를 최근에 했습니다. 원래 치매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걸리는 게 치매입니다. 근데 이제 65세 이하에서 기억력 장애가 오는 사람들이 좀 증가되어 있다. 그걸 아마 젊은 치매, 조기 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질환은 결국은 뇌의 기능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는 잘 몰랐죠. 죽은 사람의 뇌만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볼 수 없으니까 마음의 문제다, 정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치료를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뭐 이런 걸 했지만은 최근에 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 기능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뇌 기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은 뇌 이상이 정신질환의 문제 또 마음의 변화 이거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건강한 뇌 기능이 건강한 마음을 가져오게 돼요. 건강한 정신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중요한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자극이 들어도 일종의 병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직렬로 따지면은 이게 한 가지 일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이게 효율적이죠. 어떤 사람인 경우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다양한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자극을 계속 처리를 하다 보면 뇌가 피로하게 되고 좀 뇌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아마도 음악을 들으면 다른 자극이나 이런 걸 음악 듣는 그 자극이 막아주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음악을 안 들으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들이, 소음들이 들어오면 방해가 되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그걸 다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효율적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효율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 음악 소리가 자극이니까 그걸 처리하려면 공부하는 데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기 좋아하고 대인관계를 안 가지면 뇌가 빨리 퇴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사회적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뇌 신경회로가 따로 있습니다. 전두엽 중에도 안아전두엽, 어떤 해마 부위의 일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어야 또 뇌 기능이 증가되고 하는데 신경회로가 발달을 하지 않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말은 태어나면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말의 뇌는 운동하고 외부에 들어온 자극을 처리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게 되어서 혼자 지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은 혼자 생활을 못합니다. 거의 한 2년, 3년 동안은 혼자 걸을 때까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2년, 3년 동안 부모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뇌가 발달하죠.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를 가짐으로써 더 발달을 하는데 혼자 지내면 그게 발달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뇌 발달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대인관계를 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귀꼬물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죠. 우리 신체는 어떤 리듬이 있습니다. 밤과 낮, 호르몬도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체 건강이 중요한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건강에도 하루 중에 어떤 이런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자들 이런 분들은 약간 뇌 건강으로 보면은 취약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자야 되는데 자질 않죠. 그런 낮에 자고 이런 게 사이클을 깨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교대 근무자들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뇌는 적어도 한 가지 일을 처리를 잘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뇌 건강에 좋죠. 근데 유행하는 쇼츠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몇 초 동안에 자꾸 이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뇌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자꾸 주의를 옮겨가야 되고 그걸 처리를 하려면은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자꾸 너무 많은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뇌에 부담이 되고 뇌가 필요해지고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뇌 발달이 한 20대까지는 발달이 됩니다. 태아에서 대개 5세 정도까지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20세까지는 천천히 발달을 하고 20세 이후가 되면 오히려 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는 특히 이런 인터넷, 휴대폰 이런 걸 안 보여주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까지는 자꾸 이렇게 바뀌는 영상이라든지 쇼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뇌 발달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심하는 게 좋다는 게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죠.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그럼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건강해지고요. 그러면 밤낮이 일정한 규칙적인 활동을 하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음식도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뇌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게 또 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명상이라든지 또 요가,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제가 연구를 했는데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매도 늦게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죠. 최근에는 뇌를 가지고 MRI를 찍어서 뇌 피질의 두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뇌가 두꺼운 게 좋은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얇아집니다. 이게 얇아지면 스트레스 약해요. 예를 들면 용수철이 약한 경우는 계속 당기다 보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게 두꺼우면 이렇게 오랫동안 몇 번 다녀도 돌아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뇌가 두꺼우면 그러니까 아무리 당겨도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강한 거죠. 회복 탄력성이 강한 겁니다. 약한 경우는 몇 번 안 하면 돌아가기 어렵죠. 회복 탄력성이 약한 거죠. 스트레스에 약한 거예요. 뇌를 두껍게 하는 운동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많은 자극을 줘가지고 뇌 세포를 만드는데 도움을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를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뇌 피질이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BDNF라는 호르몬이 증가됩니다. 그건 뭐냐면 뇌 세포의 영양인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영양분이죠. 그 영양분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많이 자라겠죠. 그러니까 두꺼워지고 세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 지금 운동을 일정하게 해서 뇌가 두꺼워지는가 하는 연구를 한 적은 꽤 많고요. 그럼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의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회복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또 치매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가, 또는 조현병에 걸린 사람인데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회복이 어느 정도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운동을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0분 자전거를 탄다든지 유산소 운동, 그거를 8주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비교하면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치매를 막는 게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대인관계 가질 때 뇌가 기능이 증가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가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뇌를 과하게 만드는 걸 좀 쉬게 하는 것. 명상, 요가, 템플스테이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한 습관들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한 5세까지는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때도 새로운 자극을 느끼게 해주는 건 중요하죠. 또 이제 20세까지는 뇌 발달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때도 좀 충분히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되고요. 또 20세 정도까지 뇌가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20세 이후는 뇌가 약간 퇴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퇴행이라는 거는 뇌가 생성되는 거에 비해서 뇌세포가 죽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자극을 해서 생성되는 거를 많아지게 한다든지. 가장 좋은 게 운동이죠. 그리고 뭐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극들이 있죠. 최근에 화토도 좀 이렇게 뇌를 건강에 자극을 준다.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극,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은 행복한 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이거는 결국은 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결국 뇌니까 뇌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건강한 뇌를 만드는 거죠. 건강한 뇌를 만들고 행복한 뇌가 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뇌를 만드는 습관을 가지는 게 곧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운동, 대인
대인관계 또 친한 친구를 사귀어서 계속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모임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뇌를 가지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건전한 이런 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고통, 힘든 경우 이런 것들보다 긍정적인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다 이런 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삶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또 안 좋은 것 얽혀 있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니까 그게 결국은 또 우리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건강한 뇌를 가지게 되고 건강한 뇌를 가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면 여러분들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